안녕하십니까. 맘 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쇼핑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왜 앱 카드라고 하죠. 그 카드 정보 자체가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결제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더구나 이제 그 현질이라고 해서 이제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뭐 몇백만 원어치를 부모님 몰래 결제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 아마도 이제 상당 부분을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쇼핑이라는 게 상당히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광고라서 안 보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화된 그 부분들 통해서 이걸 사라고 계속 메시지가 오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심지어는 이제 전화를 해서라도 이제 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안 사고 어떤 유혹을 견뎌내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게 50년대 이후에 이제 전후 세대를 통해서 보면 아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핍한 환경에서 이제 그 이후 세대들을 키워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강박적으로 아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또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특히 요즘에 태어난 세대들을 보면 그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것들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세대 간에도 달라지고 문화적인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 쇼핑 중독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냥 쇼핑 하나 그 행동 자체를 이해하기보다 조금 본질적인 부분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로 태어나기 전에 3세에서 5세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환타지를 가지고 자기가 완전한 걸 얻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또 얻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부분들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분노 발작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어떤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나 사회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것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한 사람의 삶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즘 DSM-5에 나오는 행위 중독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 모든 부분이라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2단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완벽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그걸 조절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부딪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결핍이 발생하게 되거나 또 과다하게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성장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예를 들면 행위 중독이라고 보면 인터넷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또 다양한 행위 중독에 이르는 어떤 다양한 시기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중독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 락강이 주의상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또 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확대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림을 회화의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계 고전주의 그림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주변 환경과 원근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벽하게 통제된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그림이냐면 그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두 명의 남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는데 그 두 명의 남자가 상징하는 것이 한 명은 이제 종교적인 옷을 입은 교황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또 한 명은
완벽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이에 특이하게 생긴 형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라고 하는 게 누워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워서 보면 그 그림이 해골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전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어떤 통제된 사회 그리고 과학이나 기술, 종교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 그 틈을 삐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쩌면 삶의 본질일 수도 있다는 어떤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 시대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 이제 초현실주의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쇼핑 중독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또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회적 관계성, 직장 생활 속에서 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하는 그 사이를 삐짓고 나오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가 쇼핑 중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단순히 행위 중독으로 보기에는 정도라든지 범위가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을 붙이기 시작했고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진단 중에 하나가 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증의 진단 기준에 보면 실제로 쇼핑이라든지 행위나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진단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동성과 공격성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울증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쇼핑 중독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시계를 몇 천만 원짜리 당장 사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아니면 그 자동차를 비모사 차로 당장 바꿔주지 않으면 갑자기 뛰어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그 비싼 자동차를 바꿔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생리 직전에 그 생리 전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식욕이 조절이 안 되면서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신과적 질환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1차적으로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쇼핑 중독 자체를 타겟팅으로 하기보다는 기저에 깔려져 있는 우울증 아니면은 조울증 아니면 조현병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질환들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강박증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조절을 하게 되는 부분, 능력이 생기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치료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그 행동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어떤 충동성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하나의 정신과적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혹시나 정신과 쇼핑 중독과 관련해서 정신과를 가시게 되면 아마 심리 검사가 됐든 면담이 됐든 통해서 가장 정신과 의사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기저에 깔려져 있는 다른 질환들의 하나의 표현이지 않은가를 이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외래 진료가 하루 종일 밀려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많이 먹는다고 하시면 할 말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면 식욕이 너무 많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해를 하게 된 게 그날 외래가 많이 있었던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에는 식욕이 이제 많이 느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인간의 충동성과 스트레스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받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료를 하러 오시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받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 식구들 눈치를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 탈출구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쇼핑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뚜렷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불안감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쇼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에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다할 경우에는 당장 경제적인 부분도 비롯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빚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는 분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좋았을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과 쪽에 오게 되면 대부분 모든 것들을 깊이 들어보지 않고 약만 처방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적절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쇼핑 중독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 기저질환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수면과 또 불안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쇼핑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다른 문제, 행동적인 문제들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가까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쇼핑을 좋아해서 항상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 즐거움들을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 안에서 만들어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유튜브 채널 계속 애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